아시는 언론, 좌빨 언론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최명진이가 이제 막말했다고. 최명진이가 어제 페북에 쓴 거를 후회한다는데 후회하지는 않고요.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자,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막말 논란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 막말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듯한 그런 좀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자, 김민지 기자,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관련해서 뭐 이야기한 게 있다는데 어떤 걸까요? 아까 전에 저희가 영상 하나를 좀 미리 보여드린 게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이 막말 논란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면서도 좀 한편으로는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야 될까요? 그럼 다시 들려드릴게요. 우리도 스스로 우리 당에서 고쳐야 될 점 부분, 조심해야 될 점 부분은 조심해 가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또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근데 또 아쉬운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이나 의도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 아쉬움. 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달에 왜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서 지금 저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논란이 크게 된 바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 좀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이제 당내 징계를 받은 상황인데 조용히 있었던 차명진 전 의원이 어젯밤에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는데요. 내가 꽥소리라도 하고 죽겠다. 이 세월호 유가족들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나도 뭐 피해자다. 왜 분노의 글을 쓰면 안 되냐? 이런 약간 또 반격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이게 박 의원님 좀 논란이 또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또 다른 막말. 또 다른 막말? 네, 다름없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런데요. 사과는 깔끔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뭐 우리 의도대로 안 되고 우리 진위가 왜곡되고 아니 언제 한국당의 의도를 비판했습니까? 의도가 어떠하든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건데 네.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또 저렇게 변명투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네, 변명투로 얘기하는 건 예. 사과의 진전성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차명진 전 의원이 저렇게 나오는 거는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손배소를 당했어요. 손배소? 예, 4억 1천만 원인가 손배소를 당했어요. 손해배상. 예. 어차피 손해배상의 대상도 됐고 허허. 또 생각보다 징계가 그렇게 세게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어쨌든 나는 애초에 그 얘기했던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예.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의 심리 상태가 그래요. 5.18 망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뭐 징계가 굉장히 가볍게 끝났고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 제명 처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총 안 열리고 있죠. 하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 저렇게 막말을 하더라도 뭐 결과적으로 그 한편에서는 박수받고 네. 한편에서는 비판을 받더라도 뭐 지나가면 그뿐이다. 이런 심리 상태가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말로만 점잖게 경고할 문제가 아니고 단호하게 이런 문제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단호하게 처리하지 않다 보니까 네. 영이 안 서지 않습니까? 영이 안 선다. 근데 이게 뭐 그런 영향 때문일까요? 지금 최근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좀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사람들이 김민지 기자 정중하게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지금 억울하다 뭐 이런 입장들을 잇따라 피력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내가 한 말이 왜곡됐다든지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든지 그런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니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으로 본인의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고 발언을 했던 정용기 의원은 어제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러면서 유감이다라는 말을 표명을 했고요. 민경욱 의원도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거나 한성교 의원도 고생한다는 생각에서 걸레질이라는 표현을 썼지 비하가 아니다 이러면서 뭔가 사과는 아닌 억울함을 표명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어제 이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듣고 오시죠. 국민들께서 염려하시거나 또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유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님이 네. 황교안 대표가 어제 바로 저렇게 유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사자들은 뭔가 정말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해명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듯한 이런 모습들. 맞습니다. 저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한 번 더 화를 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화났어도 그냥 좀 신통치 않은데 그 화난 거에 대해 깔끔하게 사과하면 되는데 또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니까 또 화가 더 나는 건데요. 예. 저는 지금 한국당의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내 뜻이 잘못 전달됐다고 억울해하는 건데 뜻이 잘못 전달되는 것도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잘못된 행동입니다. 정치는 말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정치적 의사 표시를 말로 표현하는데 그 말을 잘못 전달했을 때는 자기 책임이 큰 거예요. 그걸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정영기 의원의 저 발언 같은 경우는 악의적으로 왜곡. 본래 예. 자기 스스로 억울하기보다는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가치가 바로 북한에 대해서 정말 인권 탄압 국가로서 가장 올바른 보수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가치라고 한다면 예. 저런 말을 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본래적 가치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의 억울함에 대한 어떤 나열보다는 정치인으로서 말을 제대로 전달 못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부덕의 소치를 꼬집어야지 예. 그렇게 억울해서 안 되고 저렇게 왜 한국당에서 분위기가 계속 저렇게 확산되느냐 예. 저는 가장 크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홍준표 전 대표가 5%였던 이 정당 괴멸했던 보수를 지금 이렇게 세웠다고 그러는데 5%였던 정당 지지도가 30% 정도 나오니까 이제 취해 있는 거예요. 취해 있으니까 하하.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오산입니다. 30% 정도의 지지율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편안하게 지는 길입니다. 편안하게 지는. 그러면 저기서 자기가 자족하고 만족하면 더 이상 발전은 없고 예. 여기서 얼마나 많은 외연을 확장해서 더 많은 지지를 끌어올릴 것이냐의 문제는 더욱더 분골소신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저게 지금 스스로의 만족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계속 저런 막말, 계속 저런 어떤 억울함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안타깝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막말 퍼레이드가 한국당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저 좀 비판의 목소리가 오늘 나오고 있죠, 김민지 기자? 그렇습니다. 예. 막말이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가 뭔가 한국당 내에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먼저 목소리 들려드릴게요. 때이르게 찾아온 초여름 더위만큼 대한민국을 열통 터지게 만드는 자유한국당의 막말 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히 면죄부라 할 수준의 자유한국당의 손방망이 징계 덕에 제대로 고무되어서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기고만장한 꼴입니다. 이런 여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또 하나의 또 논란이 되고 있을 만한 SNS 글이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뭡니까? 보시는 사진은 강병원 의원이 원내 대변인 시절에 네. 기자들과 함께 그 비공식 브리핑을 하는 장면이에요. 보통 많이 보는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노트북을 하는 기자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많이 하니까 본인도 이제 같이 앉아서 하기 때문에 당시 스스로를 바닥 대변인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진들을 여러 장 게재하면서 SNS에 그 한성교 의원에 대해서 비판할 때 그 흐릿한 눈을 걸레로 닦아주면 깨끗해지려나 라면서 올렸기 때문에 이 말 또한 막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성교 사무총장이 어제 기자들 백브리핑 듣는다고 바닥에 이제 앉아서 취재하는 광경을 보고서 걸레질하고 있네라고 하는 게 이제 논란이 되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그 바닥에 같이 원내대변인이 앉아서 기자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브리핑하는 이 장면들은 이제 오히려 이제 반대급부로 올린 건데요. 강병원 의원의 저 얘기도 글쎄요. 민경욱 대변인의 그 흐릿한 눈을 걸레로 닦아주면 깨끗해지려나 막말을 막말로 받고 뭐 좀 이런 모습들도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 의원님. 그 막말에 대해서 비꼰 건데 네. 표현이 좀 세긴 하죠. 저도 뭐 SNS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치인들이 SNS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SNS 줄였으면 그러니까 민경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실언들이나 막말이 많았는데 그 대부분이 SNS였거든요. 예. 그리고 과거에는 정치인이 정치인을 비판하더라도 조금 애둘러서 풍자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런 어떤 맛이 있었는데 예. 요즘은 너무 직설적인 비판을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날이 서게 되고 그 와중에 예. 막말이 나오게 되고 또 막말을 막말로 받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가 너무 삭막해지는 그러니까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 우리가 그 모두 얘기했던 어제 홍카레오에서 홍카레오. 그 두 진영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생각이 굉장히 날카롭게 예. 다른 사람들인데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좀 국회에서 그리고 각 당의 일선에 있는 분들이 좀 느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강병원 의원의 아까 저 말은 이제 자유한국당 한성교 사무총장을 겨냥하는 그런 발언이었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잠시 잊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인물이 돌아왔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전에 자유한국당이 막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미국을 갔었거든요.
미국을 나갔던 김병준 비대위원장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네요. 기왕 정치 현실에 발을 디뎠는데 발 빼기가 쉽겠습니까? 황교안 대표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등등의 발언. 김 교수님, 김병준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임을 실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아마 그런 선수분들로 자처하는 분들이 다 속속 모여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독일에도 또 안철수 전 대표도 있고. 안철수 전 대표. 우리가 예. 잊혀져 있지만 또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드디어 정치의 계절 맞이해서 다 속속 들어올 걸로 보이고 예. 문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런 분들이 들어와서 서로 간에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그 당에 도움이 될지 예.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